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이지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기준금리 인상을 폭넓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은 기본이고 그 정도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 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지난번에는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상당 기간 아마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그 94가 안 되거든요. 오늘 녹화하는 시간이 그 16일인데 10월 16일입니다. 16일 기준으로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 94가 안 돼요. 근데 외환시장 환경을 보면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에 더 부정적입니다. 독일이 이제 그 중국에 많이 진출해 가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앞 시간에도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3천만 세대, 그죠? 3천만 세대의 그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독일에서 논란이 심한 이유도 그만큼 독일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경제가 중국 경제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또 1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이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 어떤 그 패널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금리, 그것도 기준금리, 시장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와 관련해 갖고 인덱스 가격을 얘기할 때 그거는 달러 인덱스 가격 영향 요소 중에 그 5%밖에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시장금리 얘기라서 하면 한 7, 8% 내지 10%라도 되지만은 기준금리는 달러 인덱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5%도 안 된다. 이미 시장금리가 달러 인덱스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으로 유로존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건 또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증가돼가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3개월 후에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 상승,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시장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물가 상승 억제 수단이 추가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물가 억제 수단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기관 투자자, 연기금 등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면 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이겠죠. 투자은행이나 연기금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사준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이름하여 일반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으로 그 국채 입찰에는 직접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증권회사,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사주면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연준은 국공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제 다시 매각해버리면 시장에다가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 시장금리 상승이 폭이 커집니다. 우선. 그 다음에 화폐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시중에서 그 국공채를 매각하고 돈을 흡수해 버리니까 화폐 수량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다수가 화폐 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지금 증시가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2020년 5월 이후에. 그런데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면 문제는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증시가 불안하니 채권 시장으로 또 갈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폭도, 시장금리 상승 폭도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또 경기 불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국공채를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물가 상승이 우려할 정도가 된다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과연 선택할 것이냐는 이제 지켜봐야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 패널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물가 상승 일시적이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그 유동성을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유동성 흡수기 우리 정시 격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수급을 통해서 그냥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물가 상승 요인을. 그 다음에 원자재 선물 전거금 인상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원자재의 경우에는 곡물이나 기타 금속,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정을 너무 받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전거금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어요. 높였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 상승의 주범은 뭐죠? 석유와 천연가스단 말이에요. 이 전거금을 한 2배, 3배로 올려보면 됩니다. 곡물은 3배까지 올렸거든요. 3배까지 올리니까 조정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은 너무 내리니까 또 전거금을 조금 인상해서 인하 쪽으로 돌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는 그게 물가의 주목이 나면 전거금 올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적이고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도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데 그것은 유럽 경제가 중국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95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물가 안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기다려 보다가 물가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좋은 방법은 그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도 또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실물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시가 지나치게 올랐다 싶은 시점에 이 방법을 선택하면 증시 조정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는 시점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준이 그 파는 국공채를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 매수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가도 잡고 증시 거품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되고, 그렇죠. 시장금리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오르면 또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효과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아주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방법은 타이밍을 언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증시 충격도 작게 할 수 있고 또 조정을 유도하는 거죠. 또 물가를 잡고 나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 가능한 그 물가 안정 대책이면서 효과도 대단히 큰 그런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가장 효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금 회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물 쪽에서 그 경기 회복이 돼줘야 뭐 증시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보다는 그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경기 회복이 확인된 다음에 인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